잘 지내시나요? 어느덧 만연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을 위해서 힘써 주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지역구 서구갑의 후보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대담의 시간을 우리 관저마을 신문사에서 특별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미래당의 안필용 후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굉장히 이력이 화려하십니다. 보좌관 경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대전시 중앙행정 본부장으로도 있으셨는데요. 우리 주민분들께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미래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저희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6번 안필용입니다. 저는 그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 박영선 의원의 대표적인 그 업적 중에 하나가 금산법이었는데요. 그 금산법 법안의 초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그 법안의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국회에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BBK 사건이라든지 효성 비자금 사건 그리고 최근에 최순실 청문회까지 그 사건들을 파헤치고 그리고 실상을 밝히는 일을 박영선 의원과 함께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와서 허태정 시장 비서실장으로 대전시 주요 현안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중앙협력본부장을 하면서 그 대전시와 국회 그 청와대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사실은 연습이 없어서 그 서구 갑 지역의 그 출마한 후보 중에 국회를 경험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연습 없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국회의원은 연습이 없다. 네.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말인데요. 그러한 중앙 이제 정치나 실제 이제 국회 현장의 다양한 경험들은 네. 후보님이 갖고 계신 중요한 무기이자 그렇죠.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우리 후보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본인만의 정치 철학이나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 뭐 슬로건 혹은 이제 우리 지역구 서구갑 주민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주요한 공약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민분들께서 우리 후보님을 지지하고 네. 투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정치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치인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정치를 왜 하는지를 물어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투적인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뭘 하겠다, 당선돼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치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사실 정치가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정치를 왜 하는지를 질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정치인이 표방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동정과 연민은 정치의 중요한 모티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결핍으로부터 연대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과의 연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치가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결핍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고 연대할 수밖에 없는 그 필요성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저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사실은 이제 부끄러움에 대한 생각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치가 부끄러움을 모르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시민들과의 연대 또는 시민들에 대한 그 배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권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끄러움 없는 권력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슬로건도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그 처음부터 계속 걸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그 검찰 권력의 남용, 그 독재적 사용 이런 부분을 제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그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산을 자의적으로 편성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런 걸 통제하는 것 두 가지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국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저에게 강점이 있는 게 전 예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을 더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지역의 유권자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예산은 공무원들이 그냥 짜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그 예산 법률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줘야 되는 예산들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 재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횡재세를 도입해 보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횡재세라는 게 그 계획하지 않은 어떤 뜻밖의 일로 발생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고금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은행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횡재세를 통해서 환수를 해서 그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공공 심야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전문 연수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그 대전은 사실은 자영업자들의 도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정책이나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창업할 땐 좀 도와주는데 그 뒤에 운영하고 또 그분들의 그 쉼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어서 소상공인 전문 연수원을 건립해서 그런 걸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좀 자세하게 좀 공약적인 측면과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좀 철학에 기반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셨거든요. 굉장히 좀 쉽게 어떻게 보면 건들 수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예산이라는 건 국가의 이제 중요한 이제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쉽지 않은데 그런 근간적인 부분부터 변화를 시도해야 지역사회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대전 서울갑 지역구가 이제 출마하신 주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구에 대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 어떤 현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시의 도시 발전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전이 사실은 이제 둔산 시대를 열면서 둔산 시대를 열 때 대전시가 갖고 있었던 계획이 그 다음에 도안을 개발하고 노원을 개발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둔산을 개발하고 도안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얘가 절대 농지가 너무 많아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원을 먼저 개발하고 그리고 도안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비껴가려고 이제 관저동 이쪽을 먼저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대전시가 계획했던 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이렇게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하면서 사실은 이제 체계적으로 뭘 못 만든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생산 기반 시설을 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조각조각 개발하다 보면 아파트만 계속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생산 기반 시설이 없는 상태로 약간의 베드타운 같이 그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전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생산 기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이 지역의 그 첨단 산업단지 뭐 이런 것들을 또는 뭐 대기업 위치 이런 것들을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게 대기업 얘기하면 그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희가 그 예비 유니콘 기업 100개 정도를 선정해서 유니콘 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선정했던 기업들을 조기에 유치해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지역의 산업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평촌 산단을 빨리 하는 것, 그리고 본곡지구나 이런 쪽에 산단 빨리 개발하는 것, 그리고 뭐 이장우 시장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산단을 만들어서 생산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시가 막 형성되다 보면 그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교통 문제일 거예요. 이게 아마 도시철도 2호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에 많이 편중돼 있다 보니까 그 서대전 IC 부분에 이제 정체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교통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는 게 이제 도마동에서 용문동까지 그 지역이니까 거기에 이제 트램 지선을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도마동, 변동, 가장동 뭐 이쪽 지역의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계속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지만 좀 다른 방식의 그 개발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있고요. 그 주거환경을 정비하면서 그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을 내쫓는 방식으로만 하는 것에는 조금 제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튜빙겐 시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협의해서 그 떠나지 않으면서 개발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일률적으로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걸 하기 전에 지금 거기에 기반 시설들 이런 게 굉장히 그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 정비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그 개발이 되기 전까지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산단이나 이제 그 유니콘 기업 같이 이제 미래에 떠오르는 이제 기업들을 좀 유치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주거 부분에서는 이제 도마동이나 이제 용문 그쪽에 이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트램 2호선 같이 중요한 현안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관저만 신문사다 보니까 저희 관저동에 대한 질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구수가 이제 동으로 치면 1, 2동 합치면 제일 크기도 하고, 특히 이제 서구가 우리 지역구에 가장 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관저동에 제일 큰 현안과 주민들이 바라는 이제 짧은 시일 내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좀 충분히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시립도서관이 좀 지어졌으면 좋겠는지 후보님의 입장과 추진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한 437억 정도로 해서 2026년도에 착공해 28년도에 그 설립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그 도서관 짓는다 이렇게 해서 건물 짓는 방식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도서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많은데 작은 도서관도 있고 큰 도서관도 있는데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에 불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시간 제약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구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도서관 안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립도서관을 어쨌든 그렇게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대전시가 하고 있는 게.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빨리 지어져야 되니까 결국에 그런 예산의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타당성 조사도 하고 용역도 할 텐데 그런 기관들을 빨리 땡겨주는 것 그리고 예산을 그 적절히 계획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대전시가 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 안에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나 예산을 따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들은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태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관저동에 그런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 생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아무래도 관저동이 이제 학령 인구도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다양한 이제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그런 이제 어린이 돌봄이라든지, 그런 이제 학업 이제 지원이라든지, 그런 육아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프라가 급속도로 성장한 거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후보님의 좀 견해나 대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게 정치하는 사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거를 인프라를 잘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행정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영역하고는 조금 또 달리 있는 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행정에 바로 발현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근데 서구의 청소년이 한 8만 명 정도 좀 넘더라고요. 대전에서 가장 많은데 일단 청소년 관련된 문화시설 이런 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보호, 복지, 돌봄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보면 이제 마치광장에 많이들 나와 계신데 사실은 광장에서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문화 시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거기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돼서 대각선 신호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보호 차량들의 정보를 버스 정보 시스템 같은 거를 도입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가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의무화하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밤에 아프고 이럴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공 어린이 심야병원 제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관저동 이 지역에 병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병원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어린이들이 밤에 갈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거 그리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지금은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예전에 산후조리원이 슈퍼를 만드는 것처럼 그냥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었고 시설 기준도 없었는데 유아 사망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 제가 법안을 만들자 해서 박영선 의원하고 해서 산후조리원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자보건법 안에 들어있는데 산후조리원의 시설 기준, 그 다음에 종사자들의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개인의 영역으로만 놔둘 게 아니고 그런 돌봄들이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거를 하태정 시장하고 같이 대전시에서도 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공 심야약국 이런 것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만드는 것에 좀 힘을 보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행정하고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민들의 이제 편의 시설이나 이제 그런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제 인프라나
그런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행정의 영역이 좀 강하긴 한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후보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참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든든하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감사합니다.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심야 병원이라든지 심야 약국 막상 찾으면은 큰 대형 병원의 뭐 응급실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요즘 아주 핫한 이슈 중 하나예요. 이제 마을 공동체나 이제 주민 참여 예산,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 등 우리 시민들이 정치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민 참여의 이제 장이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중간 지원 조직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축소되고 있는 문제들이 요즘 전국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정치나 이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확대되고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 좀 더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한데 이런 거에 있어서는 후보님은 어떤 입장과 좀 전략 혹은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자치 활동을 보장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 대전시는 좀 반대로 가고 있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서태전 시장 시절에 제가 부실장 하고 있을 때 주민 참여 예산제 200억까지 늘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골목길 공용소화기 설치나 아니면 대학교 원룸촌의 무인 택배 뭐 그다음에 천변 산책로 가로등 설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예산들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근데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것들을 발굴하고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행정이 메울 수 없는 빈틈을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거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 현 시장은 이제 자꾸 이런 걸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런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베풀 수 있는 일이야. 나한테 잘하면 내가 베풀어 줄게. 이런 마인드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과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 참여를 더 늘리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함께 협의해가는 과정이 사실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다. 또는 방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 3법으로 제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진하겠다고 협약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국엔 이게 법으로 강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놔두고 선의에 의해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걸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아마 법으로서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걸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 가면 이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미 논의는 많이 됐는데 그 실제로 통과가 안 됐던 법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치권에 상당한 컨센서스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전시가 좀 전향적으로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좀 내줘야죠. 대전시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근데 대전시장이 그 입장을 바꾸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얼마나 그 대전시장을 압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 이 부분에서 아주 강경하게 이건 확실히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법안이 올라가 있고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후보님께서 좀 우리 서구갑 주민분들에게 이제는 좀 질문의 카테고리를 넘어서 네. 자유롭게 좀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주민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민주당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예비후보 등록도 했고 그리고 뛰었는데 그 민주당에서 전략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천 신청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후보가 그 후보를 포함한 여론조사 한 번 없이 특정한 3명을 뽑아서 경선을 했습니다. 그 제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달라. 이게 이유 없이 후보를 잘라내는 건 후보를 죽이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달라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눈물도 많이 흘렸고 고민했고 그러다가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뜻 이런 것들을 한번 주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을 옮겨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뭘 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이롭게 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게 민주당만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심판할 수 있는 후보를 뽑지 못했다면 그 또한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그 예비후보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슬로건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 활동들도 해왔고 그런 공약도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법률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절대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더 좋은 후보가 있다면 더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그 정치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새로운 미래 기호 6번 안필용을 꼭 선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민주당의 이 뽑는 과정들은 분명히 지역의 기득권 정치가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반칙입니다. 근데 반칙으로 더 큰 반칙을 심판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논리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공정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 뽑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유권자들이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6번 안필용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후보자님들의 공약이나 어떤 그런 정치 철학을 보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투표로 이행을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피켓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선거 동료 네. 피켓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앞에 이제 카메라를 보시고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우리 후보님께서 다음을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힘 투표로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